문제는 다 풀어오셨죠, 그죠? 저번에 숙제 내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풀어오셨고, 일단 요약집으로 가신 다음에 요약집의 내용을 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죠.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울리지 않나요? 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요약집 7페이지로 가시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제 그 학문적 성격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학은 부동산학을 봤을 때 단순 순수과학이요, 종합 운용과학이요. 종합 운용. 그래서 이제 단순 순수가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종합하는 종합 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요, 인간과에 대한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 그러면 자연과학이 맞습니까? 사회과학이 맞습니까? 사회과학이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이 추상적이 나왔어요, 경험에서 나왔어요? 경험에서 나왔죠. 그럼 우리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규범과학이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성격이 거의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페이지에 8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이론과 실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에 밑에 접근 방법이 종합식하고 의사결정이 있죠, 그죠? 요거 이따 바꿔 나와요. 종합식은 부동산학을 체계적으로 복합 개념이고, 의사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자기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근데 부동산학의 이념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학의 이념에서는 자, 우리가 이념,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거든요. 이용을 잘하자가 효율성이고, 그 다음에 분배를 잘하자가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자, 그러면은 이따 문제 나오겠지만, 우리 효율성은 개인에 대한 사적 범위니까 이건 민간문에서 강조되고, 자, 형평성은 사적이에요, 공적이에요? 공적. 그럼 이건 공공문에서 강조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이제 바꿔낼 수가 있다. 이따가 문제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활동하고 현상이 있죠. 그 활동은 누가 주체해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이고, 자연현상은 포함되지 않고, 현상은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활동에 대한 주체가, 자, 활동 주체는 공적은 1섹터고, 사적은 2섹터고, 조합도 2섹터라고 있고, 합치면 3섹터죠, 그죠? 자, 활동의 속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과학성, 기술성. 윤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를 중개업자나 거래 대상사도 다 지켜야 되고요. 고용윤리는 조직 내부고, 조직윤리는 조직 외부 간에. 정보활동을 해야 되는 건 임장활동은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임장활동은 대문활동 때문에 그렇고요. 배려의 장기고, 대인활동이기만 해요, 대문활동이기도 해요. 대문활동이기도 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그거는 이따가 문제집을 풀면서 가고, 이 앞쪽 파트는 이렇게 문제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집으로 그냥 제가 선별하면서 갈게요. 일단은 문제집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집 12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기출문제는 다 보겠습니다. 1번에다가 배표를 쳐놓으세요. 1번에다가 기출문제는 다 보고, 보통 틀린 거보다는 옳은 것을 나오는 게 어려운 지문이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그냥 답만 체크하고 옳은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가시면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거는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기본서를 갔을 때 일반 원칙에서 소유활동의 채용을 지키는 것은 안정성의 원칙이에요,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능률성이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은 옳지 않은 것은 5번으로 답을 하셨죠.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측면의 인간 행동은 현상입니까, 활동입니까? 활동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3번에 틀린 거는 제 요약집에 4번을 보시면은 종합식과 의사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인간의 합리적 존재이면서 자기 이윤에 극대화하는 거는 이건 종합식이에요,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이고, 그 다음에 4번에 틀린 것은
4번 순수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죠.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지 않은데 5번의 부동산학의 이념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으로 정답을 하셨죠. 자, 공간과 환경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법률적이다, 기술적 측면이다? 기술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고, 6번에다가 별표 치세요. 기출인데 기출은 무조건 뜹니다. 자, 활동에 대한 옳은 거 기억, 공중 지표 지하 포함해서 3차원 공간은 맞죠? 사회성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윤리를, 우리가 거래 당사자는 윤리를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부동산업주도 높은 윤리성이 요구. 니은번이 틀렸죠. 자,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보다는 우리 부동산은 오래 가기 때문에 단계요, 장기요, 장기 배려. 리얼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있는데 인간이 있지만 대물 활동을 안 합니까? 대인 활동만 합니까? 둘 다 합니까?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성격이 다 강조되죠. 그 다음에 미음번은 임장 활동은 부중성이에요, 부동성이에요? 또 하나 고치셔야 돼요. 대인 활동이 아니라 대물 활동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여긴 지금 해설엔 그건 없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그럼 몇 번이 정답이야? 2번. 자, 7번도 마찬가지로 그냥 답만 볼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동산 활동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2번. 자, 공인중개사는 평가사가 아니죠. 그러면 그 수준이 2차 수준이에요. 근데 평가사가 평가하면 몇 차다? 3차. 3번이 정답이고, 8번도 그 문제인데 옳은 거. 세무공무원은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1차겠어요? 2차겠어요? 2차. 2번이 정답이죠.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이익에 앞서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고,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대인 활동의 성격은 띄지 않습니까? 대인 활동 성격도 띕니까? 띄고, 부동산은 수평적 공간이므로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활동이 전개되지 않아야 돼요.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활동해야 돼요. 입체 공간.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된다는 것은 어때요? 그 윤리성이라는 게 중시되겠죠? 정답은 2번이다.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 요약집 다시 가시면은 페이지 어디 있냐면 교재 11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업에 대한 게 있어요. 자, 11페이지. 우리가 이제 부동산업에 대해서 한국 표준산업 분류 체계에서 우리 시험 문제 딱 3번 나왔었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요약집 11페이지가 됩니다. 자, 부동산업의 표준업 산업 분류 체계 부동산업이라는 게 있죠. 그럼 대분류가 있어요. 대분류는 부동산업이라 그래요. 부동산업. 그 다음에 우리가 중분류는, 자, 중분류는 뭐가 있어요? 임대 공급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임대업, 공급업. 다음에 임공서. 그건 이건 소분류예요, 중분류예요? 중분류. 시험 문제는 이제 소분류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소분류가 어느 게 있는지를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소분류가. 그럼 임대는 임대업으로 그냥 있고, 그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임대업, 공급업은 어떻게 했어요? 개발, 자, 부동산 개발 공급업이라고 되어 있나요? 개발 공급업, 개발 공급업. 자, 그래서 제가 임계공이라고 암기하시라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업이 있고요. 중개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서, 자, 우리 관리업이라는 게 있겠죠. 관리업이 있고요. 관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업이 있어요? 중개가 있고, 자문이 있고, 평가가 있다 그랬죠. 감정평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세분류는 어떻게 되죠? 세분류는 저도 이제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보통 임대업이라고 나오고, 저는 주택사업을 냈다면 주거용이라는 게 있죠. 그럼 주거용만 있어요? 비주거용도 있어요. 기타도 있죠. 그 다음에 얘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있고요. 자, 관리업은 기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주거하고 비주거만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 자문 평가업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개 및 대리업이라는 게 있죠.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투자 자문업.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자, 9번의 정답은 2번이죠. 투자 금융업이라는 건 없죠. 자,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사업시설 유지관리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됐습니다. 넘길게요. 자, 페이지 가시면 12페이지로 가십시오. 가시면은 부동산의 개념에 별표가 3개 쳐 있죠.
그 시험 문제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이 자 복합 개념이 따라오세요. 법경기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다. 들어갑니다.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법경기로 봐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의 부동산. 따라해서 법경기 세 가지로 본다. 법률, 경제, 기술 세 가지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저자본이 냈던 게 유형과 무형이 다르죠. 그럼 기술이 무형이에요, 유형이에요? 유형이고 얘가 무형이죠, 그죠? 이거를 냈더라고요. 무형과 유형을 바꿔냅니다. 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개념이 복합돼 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경제 기술에서 이제 경제가 5가지가 있고 기술이 4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지선다예요. 얘와 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자, 환희, 공간, 자연, 환경, 위치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기는 CO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경제적인 CO 들어가죠, 그죠? 그 CO 들어가는 게 자산이 있어요. 자, 자산에는 자본이 포함되죠. 자본이 포함되니까 그냥 CO 들어간다, 우기시고. 자, 이따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만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나오겠고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내다 팔면 상품이기도 하죠. 상품. 자, 그러면은 환경에 CO를 안 들어가니까 경제적이 아니겠죠, 그죠? 자, 법률적은 자 협의와 강의가 있다 그랬죠. 자, 협의 부동산은 좁게 봐서 어디까지만 봤어요? 민법.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죠. 정착물. 근데 광의는 좁게 봐요, 넓게 봐요? 넓게 보죠. 그럼 협의를 포함하죠. 그 민법을 포함하고 의제중부동산은 개별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라. 그럼 의제중부동산은 하나씩 그냥입니까? 개별법에 나와 있습니까? 개별법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의제중부동산은 자동차, 건설기계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여러 가지 공장재단 이런 게 있어요. 특히 공장재단 같은 경우는 공장재산의 집단인데 공장재단도 개별법이니까 광에 들어가죠. 그럼 얘는 경제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COC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자, 우리 가볼게요. 자, 민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 정착물을 얘기합니다.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을 얘기한다는 것은 자, 토지에 동산이 부착이 되는데 동산이 부착이 돼서 이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계속적이 아니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 계속적이 이제 거래가 되면서 자, 이게 거래시 토지의 일부가 될 수 있고 토지의 다른 부동산이 될 수 있죠. 그죠? 토지의 일부가 될 수 있고 다른 부동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국어라는 거 아시죠? 국어는 작은 도랑으로서 이건 그냥이다 토지의 종속물이다. 종속이에요. 다른 것은 독립물로 보죠. 독립물에 대한 4가지가 나왔어요. 건물도 들어가죠. 들어가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들어가죠. 명인 방법, 수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등기를 마친 임목도 들어가죠.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권원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 재배 중인 농작물 들어가죠, 그죠? 요거 4가지를 암기를 하셔 있다 문제를 풀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 있는데 우리가 동산이라는 3종 세트가 있었어요. 동산.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로 들어가죠. 근데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식 중에 수목이 있었죠. 가식 중인 수목도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 자, 경작 수확물은 뽑고 넘기죠. 뽑았으니까 수확해버리니까 동산에 들어가죠. 경작 수확물. 경작 수확물은 동산에 들어가는데 자, 이따 나오는 자연과실 나무라든지 다년생 식물은 그냥입니까? 그냥 산에 나는 겁니까? 그 경작을 요하지 않죠. 토지 일부를 정착물로 간주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학교론에서는 우리가 보통 부동산학 관점에서는 영미법상 픽처라 그래요. 자, 픽처라는 것은 자, 지금 이 벽 속에 건축 자재가 원래는 건축 자재인데 그냥입니까? 벽에 고정돼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론에서는 부동산 정착물이라는 것은 다 건축 설비를 얘기를 해요.
픽처, 건축 설비. 자, 그래서 가장 잘 뜨는 게 우리가 부착 방법인데, 자, 부착 방법에 대해서, 자, 여기 형광등과 저 벽시계는 그냥입니까? 물리적으로 제거는 할 수가 있습니까? 있죠. 그럼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 자, 어떻습니까? 자, 저 벽시계는 뛴다고 손실을 안 주죠. 그 효용상 손실이 있다, 없다. 없으면 그냥요 동산이에요. 손실을 주면 정착물에 들어가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매도와 매수자의 경우는 정착물이 아닌지 분명할 때는 그냥입니까? 정착물로 간주합니까? 간주해서 매수자 걸로 가죠. 이렇게 갑니다. 자, 펜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17페이지로 갑니다. 자, 1번 부동산 개념 옳지 않은 거.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자, 아까 법률과 경제는 그냥이에요. 무형이에요. 기술이 유형이죠. 1번이 정답이다. 2번 갑니다. 자, 옳은 거는 다 보여드릴게요. 가장 옳은 거 1번. 아까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고. 2번에 자, 여기 보시면은 협의부동산하고 광의부동산이 나오면 이건 경제적이야, 법률적이야? 법률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복합부동산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로 가시면은 요약집 14페이지로 가시면 자, 요약집 1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가시면은 거기에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네,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예요. 토지와 건물이. 그럼 원래 별도에 대한 독립된 거래의 개체여서 원래는 별도 등기하는데 활동할 때는 일체로 보죠. 자, 그러면은 아까 그 문제 우리가 문제집의 17페이지에 2번에 자, 지금 3번을 보시면 유무형의 법경기로 따진다는 건 복합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 4번에 가시면은 요런 공중전화 박스 가식 중에 수목은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 자, 법률 쪽에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항공기가 준부동산이죠. 그럼 어디에 속해요? 광의에 속하니까 5번이 맞네요. 넘겨보세요. 자, 3번. 이것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3, 4번이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기본수에서 많이 다뤄봤어요. 3번에 틀린 건 어떤 거죠? 자, 토지는 내가 만들 때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이기도 하죠. 내가 공원 같은 경우는 위락용 보재 같은 거는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4번도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틀린 건 3번이죠. 기술적인 생산 요소 자산은 CO 들어가죠. 경제 들어가고. 5번은 어떤 게 독립물이 아니에요. 국어죠.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또 나왔다, 야. 6번, 3번. 협의부동산과 강의부동산은 경제적이에요, 법률적이에요? 법률적이죠. 그렇게 보세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 넘겨보세요. 7번은 다 풀었겠다. 7번은.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옳은 것은 또 냈네. 지금 어떻게 돼? 우리가 기술이 경제적인 유형이야, 무형이야? 기술이 유형이죠? 또 냈네. 협의부동산은 민법상 토지 정착물이므로 광의에 속하지 않는다, 광의에 속한다. 속하죠. 중부동산도 등기 등록을 갖춘다면 부동산과 동일하여 부동산 취급되죠. 그럼 학물적으로 부동산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학제적으로 하고요. 자, 4번을 보시면은 아까 그냥 돼야 돼, 계속적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지속성과 관계없어, 관계가 있어. 계속 지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지. 그러면 5번이 정답이네. 경작 목적이 아닌 다연생식물, 자연식생은 이거 아까 토지의 일부네. 그 정착물이네. 그죠? 그럼 토지 거래 시 토지와 더불어 누구한테 양도돼요? 매수자한테 양도된다. 5번이 정답이죠. 8번은 작년 시험 문제예요. 8번 됐다 쉬웠어요. 정답 몇 번이에요? 8번에? 자, 당연히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 취급되는 게 없어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럼 정답은 8번, 5번이겠지, 그지? 너무 쉽게 나왔고. 자, 9번은 3번. 자산, CO 들어갔지? 법률적이야? 경제적이지? 너무 쉽다. 근데 10번이 좀 어려워. 10번이 뭐냐면 4번의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자, 보세요. 경제적 가치 보세요.
비싸면 다 부동산이면 싸면 다 동산이야? 그러면 얘는 구분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11번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밑에 5번에 가시면 내가 투자 재테크 수단은 자본입니까? 하나의 자산입니까? 자산이죠. 근데 희박하고 넘겨볼게요. 자, 12번은 또 다 풀게. 12번은 자 갑니다. 부동산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적 대상 재산으로 거주와 건물을 일컫는데 광의 부동산, 중부동산으로 개념을 확대할 수가 없다. 있다. 아까 또 냈다. 아까 중부동산은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3번 자산 생산 요소는 CO 들어간다. 경제적, 상품도 경제적, 위치와 환경은 기술적, 법률적이 아니다. 그럼 4번이 정답이죠. 물리적이라고도 해요. 기술적을. 그래서 공간을 공중지표지하 3차원 공간으로서 공중 지중 공간을 합쳐서 다 뭐라 그래요? 입체 공간이라고 하죠. 자, 5번에 가시면 경작 수확물 있나요? 경작 수확물은 뽑고 넘기죠. 그러면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야? 동산. 4번이 정답인가요? 자, 13번은 내가 2번 얘기했지. 정착물의 여부가 분명할 때는 그냥이야 정착물로 간주해. 누구 걸로 가? 매수자 걸로 이렇게 잡으시고 14번에 틀린 것은 2번. 아까 아까 나무 다년생 식물 기억나세요? 경작을 요해요, 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넘기죠? 그럼 정착물로 간주 안 된다, 간주 된다. 되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5번도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거는 5번이 정답인데 현장 자원은 사람이 손을 안 대요. 갯벌은 사람이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어떻게 굉장히 대체제가 부족하죠? 그러면 여기 틀렸다. 정답 몇 번? 5번인데 참고만 하세요. 제가 지금 별표 친 데 있죠? 그 위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냐면 제 요약집으로 가볼게요. 자, 24페이지에 나왔어요. 24페이지에 보시면은 24페이지 요약집에 접근성이라는 게 있나요? 접근성은 거리만 가까운 게 아니라 상대적 비용으로 복합적이고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요. 예외가 있어요. 위험 혐오 시설이나 시장 안의 주택은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접근성이 틀려질 것이고 그러면은 접근성이 중요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매상점이나 전문 문품보다는 어떻게 소매상점이 더 접근성이 중시되죠. 독점력이 강한 거는 접근성을 어떻게 됩니까?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냥 16번하고 17번은 답만 보세요. 요즘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16번은 부동산 위치에 옳지 않은 것은 5번. 여러분들 독점력 있는 점포나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은 경우를 접근성을 중시하지 않는다. 자, 사람을 찾는 빈도가 높다는 것은 접근성을 중시하겠죠. 그래서 틀렸고 17번 4번 거리만 가깝다고 해서 접근성 항상 좋은 거는 아니죠. 예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 요약집에 공간이라는 게 있나요? 공간은 몇 차원 공간이죠? 3차원 공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걸 내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다 제가 필기를 한번 해보였는데 이 공간도 요즘은 잘 안 나오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아까 제가 지우는 딱 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 여기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주로 가져가시고 공간도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거지만은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이라는 자체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공간은 3차원 공간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오래 가기 때문에 영속성과 관련이 되고요. 자, 따진다는 것은 다 합쳐서 입체 공간이라고 하죠. 수평 공간만 보는 게 아니라 입체 공간을 다 파악합니다. 입체 공간을 다 파악하면서 복합 개념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럼 복합 개념에 대한 법 경기를 다 봐야 된다는 취지죠. 자, 그 지구의 중심을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자, 중심을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공간이 생깁니다. 수평 공간, 그 다음에 공중 공간, 그 다음에 지하 공간이 생기죠, 그죠? 자,
그럼 공간도 거기 보시면은 그냥요 소유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주의하실 게 이제 수평 공간은 지표권인데 공중 공간은 지상권 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구분 지상권. 구분 지상권 공중만 돼요, 지하도 돼요. 그럼 여기서는 공중권이라고 하셔야 돼요. 공중권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지하 공간은 지하권이죠. 따라해보세요. 법경기. 소유권은 법률적이죠. 기술적인 공간이고 가치가 있어요. 가치는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합 개념을 다 봐야 되고 근데 그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입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민법 제212조 2에서 정당한 범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가 사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적이 되기 때문에 사적 지하권, 사적 공조권이 됩니다. 자, 이건 공적과 여기도 공적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지하수는 이용할 수가 있죠. 근데 미채굴된 강물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갖고 용적률 이런 것들 TDR 아시죠? 개발권도 사적 공조권에 들어가요. 근데 항공권이나 접항권은 사적이다, 공적이다? 터치할 수가 없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철 공사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사용한다면 그 범위에 대해서 보상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한계심도 아시죠? 그래서 한계심도 이내가 보상해주죠. 40m 이내. 근데 아래는 보상 안 해도 되죠. 이것만 강하게 하시면 거의 시험 문제는 다 맞춰요. 특히 TDR 같은 경우는 지하예요, 공중이에요. 공중이고 사적 공중권의 활용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문제로 갈게요. 자, 25페이지 갑니다. 25페이지 가시면은 자, 18번 문제 답만 확인합니다. 몇 번이 정답이에요? 토지 지하의 권리의 하나인 강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19번 또 냈네. 2번이지. 민법의 강업권은 열권 미치권의 가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20번은 다 볼게. 20번은 천천히. 부동산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여러분들 용적률이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하죠. 용적률 안만 많이 줘도 뭐해? 저 시골에다 많이 주면 못할 거야, 그지? 그럼 어디 뭐가 중요하다? 용적률이 중요한 거야? 위치가 중요한 거야? 용적률의 크기보다는 위치상의 차이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겠죠. 2번이 정답이죠. 자,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 타인의 방해 없이 뭐 무한정이에요. 일정한 고도까지. 일정한 고도까지가 정당히 있는 범위예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전파권 항공기는 요거는 토지 사적 소유권 권리 인정해? 사적이야, 공적이야? 그럼 이거는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TDR 아시죠? 이게 TDR이야, 4번이. 상부 미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족한 경우 상부 미용 공간의 용적률의 개발권 동그라미 치고 양한펜 좀 갖고 다녀. 양한펜. 개발권 동그라미 쳤어요? 등을 인근 토지의 양도 있어요? 동그라미 쳐봐. 읽어봐. 강의에 참여 안 하실 거예요? 개발권보다 양도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 그럼 공중임대야, 개발권 양도야. 거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현관패 칠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구분지상권은 공중만 돼요? 지하도 돼요? 근데 개발권 이전 제도나 용적률은 공중만 되니 지하 공간이 아니라 공중 공간. 그래서 이 문제가 별표 3개. 요게 가장 적중. 그래서 지금 문제를 다 치시면 안 돼. 내가 하라는 것만 해. 요 별표 몇 개? 3개.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1번은 뭐 밑에 가시면은 4번에 개발권 이전 제도는 공중공간 활용은 맞죠. 근데 개발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 손실을 정부가 개입했습니까? 개입 없지. 예, 우리가 시장기에 맡기기 때문에 개입했다는 건 틀렸죠, 그죠? 없이 우발 손실을 시장기를 통했죠. 그렇죠.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22번 나왔다. 전파권, 항공권은 사적이야, 공적이야? 공적이야. 그 다음에 23번에 2번을 보시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별로 별도의
권리나 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자, 24번은 뭐 TDR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TDR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단은 뭐 지금 24번은 전체 지금 했던 걸 볼게요. 한계심도 아시죠? 그죠? 한계심도는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한 보상이 기준이 되는 깊이예요. 몇 메다까지? 그럼 40m 이내는 보상을 해주지. 아래는 안 해줘. 그것도 알아두고 개발권 이전 제도가 TDR이야. 그 무한리익으로 우반 소지를 보상했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한 셈이 되겠죠. 그래서 TDR은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이걸 쓰고 있어요. 걔네들이. 개별 공간별로 별도의 권리이익이 존재하므로 부동산 가격은 개별 공간 가치의 합을 맞고요. 자, 부동산 활동 공간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간 활동의 속성을 지니고, 자, TDR이 활성화되려면 오히려 그 개발 가능 지역의 규제를 강화시켜야 돼요. 완화시키면 사올까 안 사올까? 안 사오죠. 그런가요? 개발 가능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야 더 올릴 거 아니야. 그럼 개발권에 대한 전환율이 자 커야 돼, 좀 작아야 돼. 작아야 되죠. 좀 낮아야 좀 이렇게 또 활성화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적중이 안 돼요. 그다음 25번에 보시면 부동산과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야. 환경이 전체고 부동산이 부분이라는 거죠. 부분.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 아파트가 환경에 영향을 안 받아? 받죠. 안 받아? 가장 중요한 게 학군이야. 또 학군도 그렇고 여기 부산도 어디가 학군이 굉장히 좋아요. 동네죠, 동네.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다음에 뭐 전철역 근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환경에 영향을 주거든요. 영향을 준다,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주기도 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 환경도 좋아지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야. 별표 치지 마. 이건 한 20년 전에 끊겼어. 그지? 정답 몇 번이야? 5번. 개개의 부동산은 환경과 별도로 독립됩니까?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까? 주고받죠. 그렇게 가. 그 다음에 부동산은 환경이 구성문자이고 활동과 현상은 환경의 지배와 영향을 받고 인간은 부동산을 통해서 환경의 개선을 위해 부담이 노력하고 자, 환경은 그냥이요. 경계가 있어요. 자, 강북과 강남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평가사가 지역 분석을 하겠죠. 그죠? 그걸 따져서 간다는 건데 거의 희박해.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일단 토지 용어로 이제 우리가 넘겨보세요. 토지 용어가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토지 용어가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요약집 16페이지로 갑니다. 자, 토지 용어가 거의 100% 시험제 나옵니다. 100%. 자, 근데 부지, 택지, 대지라는 거에서 대지는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죠? 왜냐하면 대지가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와 지적법에서는 대지라 그래요. 지목을 대라 그래요. 대라고 하죠. 그럼 건축법과 지적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대지는 논란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학교론에서. 근데 부지는 잘 나와요.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어 있는 바닥 토지로서 건축만 가능한 게 아니라 건축 불가능한 것까지 다 포함되죠. 그러면 택지와 부지 중에서 누가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 택지는 주상공으로 이용되거나 이용이 가능하죠. 자, 대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논란이 되니까. 건축법에서는 우리 택지와 유사하지만 지적법 시간에는 뭐라고 그랬죠? 지목을? 대라고 하죠. 대. 공시법 안 해요? 해요? 근데 공장용지는 지목을 뭐라고 하죠? 장이라고 하죠. 그럼 지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대지와 대가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밑에 맹지대지가 또 있죠. 그 맹지대지 중에서는 맹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맹지. 자, 맹지는 도로에 접선면이 있다 없다. 건축이 불가능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대지라는 것은 이게 자료용 모양의 토지죠.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에 접선면이 가능하면 자, 맹지 소유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배우셨나요? 그럼 혜택을 받았으니까 혜택을 받은 토지는 승역지야, 유역지야?
요역치지. 민법도 몰라.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거기 한번 나왔었는데 대지는 출제 빈도가 낮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소지는 개발됐어, 아직 안 됐어? 안 됐죠. 자연 그대로 그냥 토지기 때문에 그냥 소지는 원지다 이렇게 가시고 후보지 이행지 있죠. 이거 잘 나와. 후보지 이행지에다가 별표 쳐. 이거. 근데 요번에 나오는 걸 이제 얘기해 줄게요. 요번에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이제 바뀌는 걸 갖고 얘기하니까 들어갑니다. 자, 후보지와 이행지죠. 자, 후보지와 이행지 전환지입니다. 자, 택농임이야, 임농택이야. 누구의 동생이야? 그럼 얘는 임권택 감독의 거장이시죠, 그죠? 소분류야, 대분류야? 대분류. 그럼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값이 비싸지죠? 올해 뭐가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그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걸 선을 넣으면 무슨 지죠? 후보지. 안 넣으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럼 우리가 봐봐. 자, 그러면은 요렇게 나왔다는 건 그냥이야 이렇게 선을 넘었어. 그럼 넘으면은 그냥이야 지역 상호간이야. 후보가 상을 받죠. 상호간 나오면 후보지 찍으셔야 돼요. 근데 지역 내 나오면 뭐다? 이행지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자, 택지가 주거, 상업, 공업이 있죠. 그다음에 농지가 전답, 가수원이 있고 얘가 용재림 지역과 신탈림 지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그냥이야 선을 넘었어. 무슨지? 후보지. 이렇게 하면. 그럼 얘네들은 전환되니마저 되고 있느냐? 되고 있는. 전환되고 있느니 맞고요. 그 다음에 지목 아시죠? 자, 전답가가 지목이라면 공장용지는 지목이 그냥이야 장이야. 얘네들은 되죠? 자, 그러면은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 변경이 돼요. 근데 이행지는 된다, 안 될 수도 있다.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좀 심화학습을 하셔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나지 있어요, 나지? 자, 나지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이 없죠. 자,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데, 자, 우리나라 나지는, 자, 그냥입니까? 모든 토지는 공법상 규제는 받습니까? 받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하나만 있고 다 없어요. 그죠? 그 건물 있다, 없다? 사법상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뭐만 있고, 다른 것들은 다 없다. 이해하셨어? 그래서 얘는 무슨 법만 제한받고 다른 거는 없다. 정착물이 있어, 없어? 사법상 권리 설정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아시겠습니까? 나대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나대지와 나지는 틀리겠죠, 그죠? 그럼 나대지는 그냥이야 지목이 설정이 됐어. 대지로 이용하라는 거야. 대로. 그렇죠? 근데 공장용지는 지목이 뭐야? 장이죠. 그러면 공장용지는 지목이 장인 상태에서 안 지었으면 얘가 공장용지도 될 수 있잖아. 그럼 나지는 그냥이야 장일 수도 있어. 대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대로 설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대인, 토지인, 나대지와는 구분해야겠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나지와 건부지가 있는데, 자, 일단 휴안지와 공안지는 아시죠? 자, 휴안지는 그냥입니까? 쉬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공안지는 토지의 집가상승 노리는 토지고, 공지는 어떻게 돼요? 공지는 건폐율로 인해서 비오던 땅이죠. 이 세 가지 갖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휴안지, 공지, 공안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지하고 건부지 중에선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야? 나지죠.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주택이 있는데, 자, 여기 전철역이 뚫렸어. 그러면 상가로 고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최의 이용이 가능합니까? 주상공 중에서 시장성 강에서 상가를 이용하면 되죠. 그럼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그럼 원칙은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니까 건부준가야, 건부감가야. 감가가 되는데 예외가 있죠. 얘는 그냥이야 정부가 규제를 해. 규제를 하죠.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이나 건폐율이 강화될 때는 건부준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 그래서 건부증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밑에 필지와 핵지라는 게 있죠. 자, 들어갑니다. 자, 필지와 핵지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필지와 핵지 할게요. 자, 필지와 핵지는 우리가 지번을 거꾸로 하면 번지죠. 자, 누구 땅이냐는 거는 소유권을 강조해요. 그럼 소유권은 그냥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적법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지적법상 지번을 우리가 계속 필지라는 걸 배우시죠. 근데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다, 등록 단위다.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자, 그런데 등록 단위만 돼요? 등기 단위도 돼요? 등록이라고도 하고 등기 단위라고도 해요. 그러면서 이건 법이니까 경제적이야, 법률적이야? 법률적이고. 자,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 보통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끼리 묶은 것은 무슨 지죠? 획지죠. 맞나요? 그럼 감정평가가 가격을 매기죠. 그럼 평가사가 매기는 건 필지로 해요? 획지로 해요? 획지로 가치를 구분해서 이익주로 나누고 일익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감정평가 때 중요시 되는 거는 필지가 아니라 획지가 되겠지. 맞지? 꿀팁을 드리면 모든 토지 용어에서 가격이 나오는 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돈을 보면 어떻게 해? 그러면 획지지. 그럼 법률적이야, 경제적이야? 경제적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러면 필지에 닐 들어갔지. 그럼 따라서 법률적. 자, 가격 나오면 어떻게 해? 그러면 뭐? 경제적이라는 거죠. 맞출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법지와 빈지가 있나요? 자, 갑니다. 자, 법지와 빈지는 우리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그러면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활용식이 있느냐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그럽니까? 법이 붙었습니까? 뭐가 인정이 돼? 얘 인정돼? 근데 활용식은 반대죠. 이 활용식이 없고 있다. 이거 안 해서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포락지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겼죠. 자, 선화지는 이 선자가 고압선이죠. 고압선 밑으로 들어가면 부분 쪽으로 강가가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보상평가해 주거든요. 이해 가셨어? 여기까지.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주택은 따로 보고. 자, 문제로 가시게 되면 자, 28페이지에 26번 찾았습니까? 뭐 중요하지 않는데 냈네. 그럼 해야지 뭐. 아까 대지 기억나시죠? 자, 원래 맹지는 토로의 접선면이 있다 없다? 건축이 불가능하죠. 이 대지를 정확하게 보시면 자루형 모양이에요. 무슨 모양이다? 자루형 모양. 그러면 자루형 모양으로 토지를 하게 되면은 도로에 접선면이 있으면 건축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걸 낸 거야. 그죠? 근데 희박한 거지. 지금 26번에 3번 보고 있어? 이 대자가 무슨 대자야? 자료형 모양이야. 이게 집터로서의 터대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좁은 통로에 공도로의 접선면을 갖게 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겠지. 이걸 냈네. 그래요? 27번. 아까 이행지 기억나세요?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반드시 됩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럼 27번이 3번이네.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반드시 된다? 안 되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28번에 옳지 않은 거 1번이네. 공법상 규제로 인해 한 필지 내에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땅은 공지가 되겠죠. 그런가? 29번에다 기출에다가 펼쳐야 돼. 기출이 아주 중요한 거야. 그게 다음 중 작년에 나왔네.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택지는 주상공 용도로 이용되거나 용도로 이용 목적이 맞죠?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행한 게 이 필지에상 가격이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 획지는 밑에 해설 봐봐. 획지 해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으로 가장 키포인트가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죠. 이게 나와줘야 되죠. 자, 우리가 디귿은 따라서 표준지 저번 시간에 감정평가 끝냈죠? 무슨 지를 배우셨어요? 표준지를 배우셨죠? 그래서 3천만 필지에서 50만 필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공시를 위한 가치 형성력이 갖거나 유사하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는 표본지가 아니라 표준지가 돼요. 그럼 해설해 보시면 표본지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가 변동률을 조사합니다. 변동률. 평가 대상 필지 중에서 행정구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사항별 선정한 대표적인 필지를 말해요. 그러면 요거는 표본지예요. 지문은 표준지예요. 지가 공시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봐봐. 내가 아까 지역 사홍관 나오면 무슨 지, 지역 내 나오면 상을 누가 타? 후보가 타죠. 여기 지역 상황 나왔지? 상을 누가 타? 그럼 후보지가 되겠지.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정답은 하나밖에 없네. 기억.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28가지 지목을 아시죠? 그럼 제방이라는 게 들어가죠? 근데 주의하실 게 저수지라는 건 없어요. 따라서 유지라는 게 있죠. 공시법 좀 열심히 해. 유지 있지? 저수지는 없어. 사찰용지가 있어? 종교용지지. 공시법 잘해야 되는데. 잘해요? 그래서 제방만 들어가요. 지적법상에는.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지목을 대지어요? 대예요? 대지라고 그러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차장천원 했었나? 했었어요? 차장천원은 공장용지는 공이라 그래요? 장이라 그래요? 자, 이게 작년에 공시법 시간에 제가 적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내가 공시법까지 찍는구나 그랬는데 별 분위기가 안 좋아. 차장천의 차가 뭐야? 아까 차가 주차장, 차. 공부 좀 해, 공부 좀. 장. 하천, 그죠? 천원. 유원지지. 공시법도 잘 못하고, 자. 그래서, 그게 앞에 대가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나올 수 있고요. 자, 31번. 자, 부동산 활동의 토지 중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포락지가 되겠죠. 이해가셨죠? 그 32번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갈게요. 요 7, 8은 지우지 마세요. 맞죠, 선생님?